들어가면서 귀가 아플 정도로 듣는 말은 건강이 최고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50대, 60대를 건강만 생각하면서 건강하면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보내고 있진 않을까요?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 기간은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남성은 72세, 여성은 75세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65세 노인의 10명 중 2명은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 뒤늦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신체 변화 때문에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0세 이후에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리게 되고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80대에 접어들면 두려운 이유들이나 겪어보지 못했던 현실적인 이야기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저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배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배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장, 음악가, 영화 감독 등 기저귀를 차고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기저귀로 바꾸면 배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난다. 배뇨 기능은 약해졌지만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한 가지 능력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은 약해졌지만 저 능력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해지도록 하자. 두 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으면 노화에 맞서기보다는 나이듦을 받아들이는 삶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85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형 병변이, 혈관에서는 동맥경화가 발견된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알 수 없다.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한다. 갑작스레 사망하는 예도 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필자가 권하는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나날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참아야 하거나 무리하게 시도해야 하는 일들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다음 두 가지는 지금 바로 그만두자. 첫 번째, 식사는 참지 않는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다.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풍경은 흔하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 당분, 지방은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다. 사람은 나트륨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노화로 인해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배출을 막지 못해서 염분이 부족하게 된다. 염분 부족은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를 먹고자 몸이 염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식사량도 마찬가지다. 거듭 말하지만 통통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데이터는 넘치도록 많다. 살집이 있을 때 컨디션이 좋다는 사실을 파악한 몸이 뇌를 통해서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관심 있는 일은 참지 않는다. 속으로는 하고 싶으면서 이 나이에 라는 생각에 참은 적이 있는가?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자.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뇌가 젊다는 증거이고 실제로 그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뇌가 활성하고 몸도 건강해진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나 장기만이 아니라 뇌도 노화한다. 인지장애는 그러한 노화 현상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타입은 뇌가 쪼그라든다고 표현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이다. 실제로 뇌를 해부해보면 해마다 이마엽에서 위축 현상이 발견된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이고 이마엽은 사고, 감정, 행동,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마엽이다. 이마엽의 활동이 쇠퇴한다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 생각하기가 귀찮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희로애락이 격해진다. 의욕이 쇠퇴한다. 집중을 하지 못한다 등의 증상이 그것이다. 사람의 몸은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퇴화하고 사용하면 다시 활성화된다. 특히 뇌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퇴화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못쓰게 되지만 애써 사용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마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고 싶은 일 하기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마엽이 자극되어 뇌가 깨어난다. 즐겁고 재미있다고 느낄수록 뇌는 더 강한 자극을 받게 되고 반대로 흥미없는 일을 하거나 인내를 강요받게 되면 뇌의 활동은 둔화된다. 하고 싶은 일을 참고 지루한 생활을 하면서 뇌를 위축시킬지 활기차게 원하는 일을 하면서 뇌를 활성화시킬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세 번째,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않는다.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진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 라는 추억들이다. 만약 당신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하자.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도 변변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벌고 배우자와 함께 모은 돈이니 당연히 당사자가 써야 한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소비는 행복한 선택이다. 만약 약 5천만 원이 있다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어떨까? 방법은 많다.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참는다는 것은 본말이 정도된 상황이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해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네 번째, 운동은 최소한으로 한다.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운동이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운동을 기억하자. 과도한 운동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몸을 산화시킨다. 스포츠 선수 중에 나이보다 들어 보이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걷기 운동이 딱 알맞다. 즉, 산책이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이 없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발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자.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책 이외에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하다. 아, 귀찮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보자.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5번째, 약은 최소한으로 먹자. 장기별 진료의 문제점은 많은 양의 약으로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며 순환기 내과에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한다. 빈뇨가 있어 의사에게 가면 비뇨기과에서도 약을 준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내과에서도 약을 준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합해서 총 15종류가 되었다.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생긴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된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이다. 일본에는 약 복용과 수명에 관한 대규모 비교조사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을 계속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저 자기 소신껏 사는 것이 제일의 방법이다. 의사에게 수치가 높더라도 건강한 삶을 우선하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좋은 의사가 아니다. 그런 의사는 환자가 거절하면 된다. 선생님이 그리 말하니까 선생님 눈밖에 날까 봐서 의사의 안색만 살피며 참는 사람이 있는데 약을 먹어야 오래 산다는 확실한 근거는 의사에게도 없다. 본래 약이란 몸이 좋지 않을 때 치료를 위해 먹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오래 살려고 약을 먹는 사람이 많지만 관련된 근거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은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복용하면 그만이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된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이다. 마지막 6번째, 재혼하고 싶지만 허락해 주지 않는다. 행복을 추구한다면 재혼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부자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모순된 상황이 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 라고 하면 자녀들이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 라고 하면 자녀들이 축복하는 상황이다. 재산이 있으면 아버지 재혼은 반대해요. 어차피 상대방의 목적은 재산이니까요 라고 한다.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머릿속 한구석에는 아버지 돌봄도 부탁해요 라는 계산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축복을 해준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지금까지 수많은 고령자를 만나왔는데 돈이 있어서 불행한 경우가 몇몇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자녀와 얽힌 문제가 말썽으로 앞서 말한 재혼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이다. 70대 전반까지는 재혼 의사가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해서 재혼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80대가 되면 자녀들의 반대에 꺾이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리고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결국 노쇠해져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그렇다고 재혼은 반대라고 했던 자녀가 돌봄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돈을 남기고 사망하면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나 친족들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드라마 같은 치열한 싸움이야 드물겠지만 가족관계에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조금씩 삐거덕거리기 시작한다. 유산이 수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우애 깊던 형제가 부모 사후에 멀어지는 것도 그 이유가
돈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게 되거나 부인이나 남편, 자녀들의 간병을 받는 일이 늘어난다. 이를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면 불행이지만 감사라고 생각하면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은 즐기는 능력이다. 즐길 수 있어야 100세 인생이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자. 지금까지 80대의 벽, 저자 와다 히데키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아직 60대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제 70대를 바라보고 계시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조금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와닿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나는 30대 때 40대가 올 줄 몰랐고 40에는 50이 올 줄 몰랐고 50에는 60이 올 줄 몰랐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정말 그냥 먹는 것 같거든요. 나이를 그냥 먹으면 놀랄 수도 있어서 나이를 너무 빨리 먹으니까요. 어저께 됐던 게 오늘 되지 않고 분명 작년까지도 가능했던 게 올해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지금 몸이 또 많이 안 좋으신 걸 보면 네,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약을 정말 안 드시는데 네, 약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는 약 먹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굳이 싫은 거를 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엄마가 좋은 거, 엄마가 좋다고 하는 거, 그냥 엄마 편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살게 해드리는 게 그게 정말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